저는 오늘 회사 후배를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던 그 후배, 늘 밝게 웃으며 선배님 하던 그 친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퇴직이 다가오면서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 때마다 그 친구는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선배님, 저한테는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제자리에 와서 도시락을 나누고 퇴근길엔 커피 한 잔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후배도 있구나. 그 친구는 항상 제 의견에 귀 기울였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노트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말씀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 친구의 눈빛은 진지했고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 친구는 늘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술 따라 드릴게요. 동료들이 둘이 참 잘 맞네요라고 말할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마치 든든한 동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점점 제 일에 깊게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대신 써주겠다고 하고 고객 미팅에 따라오겠다고 나섰습니다. 선배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제가 초안 작성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빨라지고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제 업무 자료들을 공유했습니다. 과거 프로젝트 파일, 고객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제가 정리해온 노하우까지 말입니다. 이 자료들 잘 활용해 보세요. 선배가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 친구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는 후배라니 참 기특하구나.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제 이름이 사라지고 그 친구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이 보고서에 제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보고서에도 그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할 때마다 그 친구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실수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 친구는 제 말을 대신하며 자신이 한 일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략은 제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명백히 제가 지난주에 그 친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참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역시 젊은 친구들이 센스가 있어요. 그 순간 그 친구가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아닌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 친구를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방금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선배님, 제가 그걸 발전시킨 거잖아요. 선배님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친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된 사람일까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요즘 들어 제 자리가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그 후배가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메일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준비했던 신규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에 저장해 두었는데. 저는 휴지통도 뒤져보고 백업 폴더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몇 시간 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친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파일이었습니다. 제목부터 내용 구성, 심지어 제가 손수 그린 차트까지 똑같았습니다. 단지 표지에 적힌 이름만 달랐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 제안서,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 친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친구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었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저는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이건 제 파일이에요. 선배님, 증거가 있으신가요? 메일 기록이라도 남아있나요? 그 친구는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 파일이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며칠 뒤 IT팀의 도움을 받아 로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IT 담당자분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배님 계정으로 3일 전 새벽 2시에 접속 기록이 있네요. 새벽 2시요? 그때 저는 집에 있었는데요. IP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건 회사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그것도 6층, 그 후배분 자리 근처예요.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계정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제 비밀번호는 그 친구가 옆에서 지켜보며 알아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웃음, 따뜻했던 말들,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순진했나요?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먹었던 점심, 나눴던 커피, 그 모든 순간들이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회의실 대결날, 그 친구는 제 옆에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연기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상사님과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감지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제 계정에서 자료를 가져간 기록도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친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요? 그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IT팀에서 정리해주신 접속 기록, 파일 이동 기록, 시간대별 로그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새벽 2시 37분,
제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2시 41분에는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했고요. IP 주소는 그 친구 자리입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그 친구는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사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사팀으로 가보세요. 며칠 후 그 친구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즉시 해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원하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그 친구의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정리되었지만 그 친구가 앉아있던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커피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 친구였습니다. 정직하게 일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동료들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당해도 싸죠.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친구와 함께 먹었었는데요. 그때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마지막 메일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퇴사하며 남긴 사과문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능력 있는 선배님이 계시면 저는 평생 2인자일 것만 같았어요. 선배님의 경력과 노하우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배님을 밀어내고 제가 그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선배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저는 한동안 메일을 읽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의 불안이 이해되기도 했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경쟁적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퇴근길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오래된 상처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진짜 배신은 제가 끝까지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군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사람들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지쳐 보였습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보였을까요? 그 후배에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저 자신을 지키겠다고요. 더 이상 쉽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새로운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수줍게 인사하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자료에 비밀번호를 걸었고 중요한 파일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되 경계는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르쳐야겠어요. 새 후배는 착해 보였고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당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그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왠지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은 일이니까요.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금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과 나를 딛고 올라가려는 사람. 저는 이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라린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요. 창밖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친절하되 경계하면서요. 도와주되 모든 것을 주지는 않으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완전히 냉소적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새 후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시간이 알려주겠지요. 저는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